다음은 이제 미국과 동맹국들, 그 다음에 중국과의 갈등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 이제 저희 방송을 보셨던 분들은 바이든 정부 들어서고 토니 블링컨 요분이 이제 그 외교 쪽으로 임명이 되셨을 때 얘기를 드렸었어요. 뭐냐 하면은 여기는 이제 바이든 때 정책을 좀 많이 차용을 할 것이다. 극단적인 건 없지만은 동맹국들을 많이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때는 좀 북한 중심으로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북한에 대해 가지고서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데 이 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은 외교 문제에 있어서 트럼프는 내가 해결할 거야. 내가 슈퍼맨. 바이든은 동맹이 해결하게 만들 거야. 나는 좀 뒤에서 치어리더. 요걸로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실제 이제 느끼게 해주는 게, 그 트럼프 때는 보면 유럽이 다 말을 잘 안 들었어요. 근데 바이든 때에는 지금 미국 말을 좀 협조적으로 잘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첫 번째가 유럽이 이제 연합으로는 천안문 그때 이후로 최초로 중국에 대한 인권 제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30년 만의 결정이라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은 EU 30년 만에 중국 제재 결정. 위구르족 인종 탄압 문제로 중국 압박. 뭐 상징적 의미 더 커. 이렇게 이제 23일 날 기사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진짜 신장 위구르 쪽에 지금 문제가 좀 터졌죠. 최근 기사도 많이 되는데, 여기 이제 면화 생산 관련해가지고서, 너무 비인간적으로 지금 면화가 생산이 되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나오는 면화를 쓰지 않겠습니다. 누가? 뭐 나이키, 버버리, 뭐 H&M 뭐 이런 데가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럼 신장 위구르가 진짜 얼마나 면화를 생산하냐? 중국 내에서 신장 위구르가 제일 많은 면화 생산합니다. 이게 제일 크고 대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요. 글로벌 순위입니다, 이게. 1위가 인도, 2위가 중국입니다. 그러니까는 신장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겠죠, 물량이. 근데 어쨌든 이거를 좀 건드렸다는 거고, 여기 좀 독특한 게 이거였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때는 진짜 지독히도 유럽 애들이 말을 안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바이든 때 보세요. 영국하고 스웨덴은 왜 갑자기 말을 들어주지? 이런 거예요. 미국의 기업은 당연하겠지만.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호주랑 뉴질랜드도 사실 뭐 최근 들어와서는 계속 중국하고 각을 세우고 있고, 그리고 여기다가 미국이 일본하고 인도까지 쿼드라는 데에다가 넣어가지고서는 중국을 압박하기에 들어갔습니다. 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서는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런 좀 생각이 있어요. 뭐냐면 동맹국들 입장에서는 차라리 트럼프 때가 좀 쉬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트럼프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좀 이상한 뭐 논의 결과나 이런 게 나와도 할 말이 있는 거죠. 동맹국들 입장에서는. 뭐냐면 그냥 지켜보다가 중국이 야, 너 왜 그거 했어? 그러면 야, 알잖아. 트럼프가 그냥 이렇게 하래. 이거 근데 언제까지 될지도 몰라.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책임을 회피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바이든의 경우에는 동맹을 활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동맹국들이 덤탕이를 쓰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전략은 뭐 갑자기 나온 것이냐라고 하면 그게 아니고요. 굉장히 유구한 역사가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뭐냐 하면은 미국이 자기 돈은 적게 쓰면서 동맹국의 국방비를 증액을 하면, 그러니까 이게 국방비를 증액을 해서 패권 경쟁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소련하고죠.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자기네가 쓰는 돈은 줄이면서 동맹국의 국방비를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냉전 시대 때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경쟁국인 이제 소련이죠. 여기는 자기가 직접 국방비에 소모를 하니까 엄청난 돈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겠죠. 반대로 미국은 동맹을 이용해서 국방비를 상대적으로 적게 쓰게 되니까 그럼 남는 돈이 있겠죠, 예산에서. 그 돈으로는 미래를 위한 발전을 추구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를 통해서 경쟁국 대비해서 국력의 격차를 갈수록 벌려갈 수 있는 전략이다. 실제로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됐느냐 보시면은요. 이제 그 소련하고 미국의 GDP 대비해 가지고서 그 이제 저기 얼마나 소비를 이제 국방비에 소비를 했느냐인데, 그 보시면은 이제 소련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었죠. 퍼센테이지로 봤었을 때 소련이 항상 미국보다 위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서 요 남는 부분 있죠. 요 남는 부분. 요 부분만큼을 미국은 과학기술이나 이런 데 투자를 할 수가 있었겠죠, 여러분.
이걸 통해 가지고서 장기적으로 전략에서 미국이 승리를 거뒀기에 국력 격차가 점점 벌어져서 소련의 해체가 됐었던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 지금 패권 경쟁을 펼치고 있는 중국은 어떤 상황이냐? 보시면요. 자, 어, GDP 대비해 가지고서 국방비에 쓰고 있는 돈의 비율이요. 미국이 3.4%, 중국은 1.9%밖에 안 돼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중국이 너무 얄밉게도 똑똑하게 전략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막 이런 데 허세가 들어서 좀 낭비를 해주기를 원하는데, 그러니까 미국은 그런 거를 원하는데 중국이 그렇게 안 쓰고 야금야금 그냥 쫓아만 가니까 오히려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이마만큼의 미국보다 적게 쓰는 돈을 미래에 투자를 하고 있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늘리게 하려면 좀 이제 텐션을 좀 올리고 그 다음에 그거를 막아줄 견제할 곳들을 동맹국들로 꾸려서 동맹국들이 무기 많이 사게 하고 이제 미국은 한 발 빠지고 그런 식의 전략을 결국은 추구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들 생각하시기 이제 국내 주식 중에서 중국 관련주는 어떻게 될 것인가인데 너무 오랫동안 안 좋았어요. 사드 배치가 언제입니까 벌써? 그전 정부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사실 그래서 더 나빠질 게 없다 보니까 어차피 중국 매출 없어진 지 오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기대치도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고 어떤 분들은 이런 기대도 하시더라고요. 뭐냐 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그러면 지금 가만 보니까는 중국을 둘러싸고 모두가 적이 되어가요. 물론 러시아는 빼고요. 다 적이 되어가. 그러면 우리도 동맹이 좀 필요해. 그러면은 미국의 동맹이라 하는 애 중에 좀 약한 애가 누가 있을까? 그런 애에 대해서는 좀 회유가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근책을 이제 비로소 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한국도 혹시 거기에 속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조심스레 해봅니다. 네. 바이든은 하여튼 좀 강경한 면이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미국 우선주의가 상당히 좀 강한데 그걸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사실 근본적으로는 이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미국 쪽 투자가 좀 더 유망한 면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뭐냐면 바이든이 사드 설치하기 직전에 한국이 망설이니까 방한해가지고서는 미국 편에 서라라고 얘기했었죠. 공개적으로. 그 다음에 최근에 나왔던 워렌 버핏의 연례 서한을 보시면 미국 편에 서라.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런 말은 그렇게 허투루 들을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뭐 그런 생각입니다. 아직까지는 둘이 정상회담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정상회담을 하기 전까지의 일종의 삿바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싸움을 만나기 전에 거의 좀 내가 우위를 점해보자 이런 생각이겠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증시의 참여자들은 트럼프 때만큼의 극단적인 갈등은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사례가 있거든요. 바이든은 오바마 시절에 부통령을 지냈었고 이때 극단적인 선택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너무 우려할 만한 건 없고 뭐 어느 정도 우리가 감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서로 핑퐁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너무 이제 극단적인 생각을 안 하니까 만약에 아주 만약에 이게 갈등이 커지게 된다면 그렇게 되면 이게 일종의 좀 회색 코뿔소 같은 이벤트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요거는 별일은 없을 거예요 라는 기본 생각은 깔고 가지만 그래도 뉴스는 계속 해가지고 좀 체크를 해야 된다 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제가 뉴스 체크하기 좋은 좀 하나 사이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후시진이라고 해가지고요. 황구시보 편집장입니다. 요거 이제 영어로는 글로벌 타임즈인데요. 이분이 트위터를 하시는데 글을 엄청 쓰세요. 근데 이게 사실상의 중국 속마음 대변인이다. 대변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일 단적인 예가 알래스카에서 미팅하는 거 그거 오피셜로 뜨기 하루인가 이틀 전날에 이제 이 기사 난 거를 보고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이 이제 기사가 진실이기를 바란다. 근데 여기서 이런 표현하면은 이게 되더라고요, 보통은. 제가 이제 요번 표현이 좀 재밌는 게 있어요. 이분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은요, 뭐 이런 기사가 있다. 그러면은 이걸 써요. 내가 아는 한에서는 이런 거 같아. 그럼 이게 맞더라고요. 그전에도 볼게요. 내가 아는 한에서는 이래.
내가 아는 한에서는 이래. 내가 아는 한에서는 이래. 내가 아는 한에서는 이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중 무역 분쟁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후시진 트위터가 이제 중요해집니다. 이게 인기가 높아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후시진의 트위터를 앞으로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가 되는 것 같다. 아, 내가 좀 체크 좀 해봐야지 하신다면 좀 보시기를 권합니다. 네. 아휴, 주식을 이렇게 어렵게 해야 되네요. 이런 것까지 봐야 되고. 근데 후시진 이 사람은 좀 선을 넘는 발언을 많이 해요. 최근에 어떤 게 있었냐면 이제 신장에 대해 갖고 사람들이 막 뭐라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신장이 최고 퀄리티의 면화를 생산하는 곳인데 이게 이제 사진 올려놓은 거예요. 봐라. 야, 이거 얼마나 지금 뭐 평화롭고 뭐 그러냐. 여기에 무슨 지금 뭐 저기 그 학대나 이런 게 보이느냐. 그런 게 있는 거죠. 이게 뭐겠습니까? 중국의 지도층의 마음이겠죠. 네. 그 다음에 또 좀 선을 넘는 발언을 하는 게 뭐가 있냐면 뭐 미국에서 총기 난사나면은 무조건 또 안 좋은 얘기 많이 해요. 뭐 민주주의가 그게 맞냐 이런 발언 많이 하고 이게 솔직히 저는 좀 경악했는데 이거 뭐냐면 최근에 에어포스 원에 타면서 바이든이 강풍이 불어가지고서 두 번, 세 번 이렇게 미끄덩 하면서 올라가는 게 있어요. 그거 보면서 또 뭐 바이든 건강 이상서에 제기하고 막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중국의 신발 회사가 이제 미끄럼 방지 신발 광고를 이렇게 했답니다. 할 수도 있죠. 이걸 왜 갖고 오냐고요, 이거를. 그쵸? 이건 뭐 매기는 거잖아요, 사람을.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미중 무역이 좀 분쟁이 생길 것 같으니까 갑자기 여기는 또 러시아 대사 뭐 이거 해가지고서는 이 양반이 이제 중국에 왔다. 방문하셨다. 해가지고서는 이제 우리는 지금 이제 차이나 러시아 뭐 그러니까는 뭐 미국이나 서구 세계를 우리가 뭐 겁주기 뭐 하여튼 이게 뭐냐면 우리는 얼라이언스를 맺을 필요가 없다. 근데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필요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이렇게? 저는 이런 거 읽으면 왜 이렇게 반대로 읽히죠? 굳이 필요가 없으면 안 올리면 되잖아요. 그쵸? 네. 어쨌든 그래서 이분의 트위터를 보면 또 재밌는 게 많다. 그래서 재미로라도 한번 보시기를 권고를 드립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미국하고 중국의 갈등에 대한 얘기였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